자, 이제 합성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합성이라는 걸 좀 배웠는데 그 기본 첫 번째 유형도 그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질문하시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fx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첫 번째 괄호 1번에 나오는 조건은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는 전제 조건 안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뭐 이렇게 즐거워? 신발이 제 다리에 그럼 죽여버려야지. 자, 이제 합성함수는 거쳐서 가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단적인 예로, 자, fx 하나 자체는 1대1 대응.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갈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f2가 어떤 f를 한 번 더 거쳐서 3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전제 조건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f가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또 하나 1, 2, 3으로 가는 f가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일단 얘 2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간대.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은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다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2가 맨 처음에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 볼까? 1이요. 1? 자, 그러면 2가 1로 갔대. 그럼 얘는 F잖아, 그지? 똑같은 F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2는 1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가 얘기했던 2가 1로 갔으면 2가 출발해서 3으로 도착하려면 우리는 1은 3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도 1은 3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2에서 출발해서 1로 갔다가 1에서 다시 3으로 가니까 무리가 없네. 정말 잘 찍었다. 요것도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대응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남은 대응표는 이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3이 2로 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자동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구하는 F2, 2는 1로 갔죠? 그럼 1 플러스 3 곱하기 F3, 3은 2로 갔죠? 2. 그래서 답은 7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응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런데 연습을 한번 해볼 거는 요런 정도. 다음 문제로 바로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F는 X에서 Y로, 그 다음에 G는 Y에서 Z로 가는 건데, 지금 합성되어 있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요 문제에서는 G0F라는 게 있죠? G0F. 자, 그러면 G0F면 F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하니까 F. 다음에 G를 가는 대응표를 이렇게 일단 만들어야 될 거야. 어서와! 그러면 F는 X가 정의역이네. X의 원소는 1, 2, 3. 근데 도착하는 건 Y. Y, A, B, C. 그 다음에 G는 Y에서 Z로니까 Z가 도착하는 4, 5, 6. 그럼 민기 이따가 남아서 테스트 다 보고 채점 다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걸 봅시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일단 대응표를 만들어. 1은 A로 간대. 그 다음에 C는 O로 간대. 요런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거는 1대1 대응이고 어떤 거는 아무 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1대1 대응인 두 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가봅시다. 자,
3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을 해야 되겠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은 A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3이 만약에 C로 간다라고 하면 3은 C로 갔다가 C에서 5로 가버리니까 6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3은 B로 가고 B에서 6으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저것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그래프는 2는 C로 갈 수밖에 없고 A는 4로 갈 수밖에 없고 1대1 대응 때문에 보라색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 F 거치고 G 거쳐서 나오는 답이 뭡니? 2 거쳤다가 하니까 5가 튀어나오네. 그래서 5 플러스 GB B는 어디로 가니? 6. 그래서 답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가지가지 한다, 이 새끼, 진짜. 요 유형의 빈 문제들을 잠깐 풀고 있어봐.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시키려고 그림을 그려서 대형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해서 답을 구하는, 그래서 조금 복잡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 꼭 대형표를 항상 그려야 되느냐? 그리다 보면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보는 거야. F도 G도 X에서 X로 1, 2, 3에서 1, 2, 3으로의 1대1 대응, 모두가 1대1 대응이네, 그지? 그럼 셋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F3도 G3도 1, 둘 다 1로 갔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레벨 2이긴 한데 솔직히 레벨 1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는 게 결정이 나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물론 얘가 G0F고 얘가 F0G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림을 두 개나 그릴 필요 없이 얘가 G에 1은 2, 얘는 F에 1은 3이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F를 따졌을 때 3은 1로 가고 1은 2로 갔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1, 2, 3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G를 따졌을 때 3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잠깐만, 아니네. F로 따졌을 때 3은 1로 가고 1은 3으로 갔으니까 2는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G를 따졌을 때 3은 1로 가고 1은 2로 갔으니까 2는 나머지 한 원소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나오면은 답은 5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겠죠? 자, 그래서 꼭 대응표를 꼭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합성함수 1대1 대응 나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아이고야! 와, 오늘 할 거는 21번 유형은 별표를 5개를 쳐야 될걸? 최고봉이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찾기. 그거는 식으로 하는 정석 방법도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떠도는 N축이라는 그리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N축으로 그리는 게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식으로 했을 때 6, 7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N축이라는 그 그래프 그립으로 그리는 거라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해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설명은 해주고 몇 번 연습은 할 거야. 그래서 내가 N축으로 그릴 만한 그래프들을 내가 여기 메모해 놨거든. N축으로 그릴 만한 그래프 문제를 한 10문제를 딱 가져와서 그것만 연습을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식으로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림으로만 그리는 연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21번 유형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뒷부분. 그래서 오늘 뭐 진행될 거는 거의 한 20번 유형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교시까지 되려나 모르겠다. 일단 하는 데까지 1교시만 지도를 나갈게요, 오늘.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는 합성함수. 보통 생각해봐. F를 거치고 G를 거치는 거랑 G를 거치고
F를 거치고 얘가 항상 똑같을까요? 항상 같진 않겠죠. 그러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저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식은 뭐냐면 이 합성이라는 기호에 따라서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얘가 만약에 기억으로 있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가지는 값이 뭐여야 되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는 경우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 식으로 하는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대응표 그걸 이용해서 하는 문제 그 두 가지 정도로 한번 해볼게. 여기는 그 두 개의 유형밖에 없어. 첫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자세히 적자면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적자면 저 식은 G0F에 X가 없더라도 괄호가 없더라도 이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F0G에 X다라고 교환법칙 성립할 때 우리는 보통 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러면 요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G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다. 여기는 반대로 f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와 똑같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적지 않고 바로 세 번째 줄부터 출발할 겁니다. 지금 첫 번째니까 여기서부터 갈게. 자, 그러면 우리는 g에다가 fx식이 뭐니? a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다. f에다가 gx식이 뭐니? 했더니 4x 마이너스 5가 gx식이다. 괜찮으시죠? 요것만 잘 보면 돼. 요것만 이해된다면 이제 요 문제의 유형은 다 풀 수가 있어. 자, 봐봐. g가 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니? x 대신에 a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똑같이 ax 플러스 b를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4 ax 플러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이게 좌변의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변은 자, 여기에 있는 f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여기에 있는 4x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하고 4x 마이너스 5 하고 플러스 2.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식은 결국 요게 서로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전개하는 것만 보고 갈게. 4ax 얘가 8이죠? 그럼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도 전개했더니 4ax 하고 마이너스 5a 하고 플러스 2가 됐네, 그치? 자, 어떤 1차식을 두 개를 합성하면 무조건 1차항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 두 개를 합성하면 우리는 전개했을 때를 나중에는 이걸 다 생각하고 여기로 바로 올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상수항이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상수항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a가 마이너스 1,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식 두 개의 합성 여기에는 상수항만 비교 자, 지금은 단계를 밟아오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너희들은 여기 과정까지도 거의 생략할 거야. 거의 1로 바로 올 수 있을 거거든? 그랬을 때 얘도 적지 말고 1차항도 적지 말고 상수항만 적어서 비교하는 그런 단계로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나 표시를 해 두시고 그러면 해야 되는 작업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 요 24번이 28번, 29번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28번, 29번하고. 지금 요 유형에서는, 24번은 미지수 하나지만 28번, 29번은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갔다 정도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레벨 3도 아니야. 그래서
24, 28, 29가 같은 유형이고 25, 26, 27 얘가 또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해볼게. 너무 쉬운 것도 말고 너무 어려운 것도 말고 풀이 과정을 너무 생략하지 않고 갈게. 자, 다른 두 문제 중에서 뭐 27번은 뭐 x값에서 x값으로 뭐 간다는 대응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g가 1이래, g1이 3이라는 거 가지고 교환 법칙을 성립한데 gx식은 아예 몰라. 그런데 우리는 g2와 g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걸 무조건 활용하는 그 작업으로 얘를 갈 수 있어야 돼. 왜냐면 fx도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좌변 f0g에 뭐를 집어넣겠니? 당연히 요 1을 집어넣겠죠? 1을 집어넣은 거랑 g0f에 1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로 일단 출발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출발했더니 가볼게. 여기에 G1은 3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 맞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F에 3으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우변은 F1. F1은 저기다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그럼 우변은 뭐가 되니? G2가 되겠죠? 그럼 F3 또 알 수 있죠? 3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G2는 4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순차적 작업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생략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G2가 4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입니다. F0G에 2, G0F에 2. 똑같이 갈게. G에 2가 4라고 주어져 있네. 그래서 좌변은 F에 4. FA는 당연히 1 더하면 3이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G3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F4라는 건 4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fx식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G3이라는 것은 5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요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어려운 거 없어? 그 위에 있는 25번은 요 작업을 한 번만, 26번은 2번 했네? 그럼 27번은 3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귀찮은 작업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주어진 걸 활용하는 게 요거의, 요 유형의 힌트야.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이 또 나왔네. 자, 조금 전에 합성한 거는 gx식과 fx식이 다른 걸 가지고 합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자, 그런데 16번 유형은 같은 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같은 식을 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귀찮지만 대표형이 제일 복잡하게 나왔네. 요거 이해되는지 가볼게. 자, 요거 활용할게. 엄청 잘 돼 있네, 씨. 자, fx가 지금 1차 함수 나와 있을 때 다른 조건 없으면은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a 값은 0이 아니다. 요게 원래는 더 붙여져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1차 함수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기도 a, b는 상수라고 나와 있네. 이씨, 필요 없다. 그런데 33번에는 1차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a 값이 0이 아니다를 갖다 붙여야 된다. 거기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식은 f0f의 x는 f의 fx이다. 맞죠? 그러면 요 fx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는 f의 ax 플러스 b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ax 플러스 b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요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 다음에 뭘 하면? 전개를 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요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나온대. 합성한 거야. 근데 요 문제, 지금 똑같죠? 얘가 이거래. 그러면 그게 x 플러스 2래.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니? a제곱, x의 개수인 a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ab 플러스 b라고 할게. 얘가 상수항 2다라고,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푸는 거죠.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그냥 해. 다시 적지 말고. 다시 적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a 값이 만약에 1이면 1 집어넣어 버리면 2b가 2니까 b 값은 1 나오겠네. 그런데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좌변은 0 돼버리면서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요때는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 즉 fx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1은 2다. 그럼 답이 끝났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활용한 거야.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고. 쌤, 저 노란 색깔 a제곱은 1, b. x의 개수가 a제곱인데 x의 개수가 1이어서. 이해되겠어? 지금 요 표현하고 요 표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거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한 거야, 그냥. 개수 비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근데 ax b 플러스 b로 1차식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시험 문제는 잘 없습니다. 미지수를 하나 두든 다른 걸 미지수 하나 이렇게 x의 개수든 상수항이든 미지수 이렇게 따로 뜨는데 여기는 다 지금 그렇게 났네. 이걸 외울 수 있으려나? a제곱에 1차항의 개수 제곱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 얘가 외워지면 좀 편할 텐데, 만약에.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우지 마. 자, 그러면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요런 거 가볼게. 자, 1차식. 요번에는 요렇게 나왔죠? fx가 지금 요런 식으로 2x 요렇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되겠니? gx라는 것이 얘가 지금 이거 한 건데 요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해봐. 한 세 줄을 생략해버린 거야. gx라는 것은 f의 fx다. f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요 두 줄을 생각한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거면 요 식에다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뜻이야. 승리 이해되니? 진짜 이해돼? 그 식 x에다가 그 식 전체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한 거.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니? 여기 마이너스 있지? 4x 하고 마이너스 a라는 굉장히 기울기가 1이 간단한 식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4인 대충 요렇게만 할게. 요렇게 되는 게 gx래.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솔직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지? 그랬을 때 여기가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진대.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올 거고 그걸 집어넣으면 최대값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민기야 괜찮니? 값 굳이 구해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잘못 골랐네 문제를. 자, 유형 17 넘어갈게. 3개짜리 식을 합성해야 돼, 이제. 대박인데? 왜냐면 지금 15, 16번 유형은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 막 출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17번 유형부터가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17, 18번만 식으로 하는 연습하면은 그 다음 유형은 좀 잘 될 것 같아. 자, 이제는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겠대. 그럴 때 보통은 HX가 어떤 식으로 될 거니?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요걸 가볼게. 치환을 안 하는 문제도 있고 치환을 하는 문제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요 식을 봤을 때 요 단계를 생각한다면 F의 HX는 GX이다?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HX를 우리가 알 수 없어. FX하고 GX밖에 몰라. 그러면 F 어떤 자리에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니? HX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저 자리에 HX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2H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민기야, 이해되고 있니? 요거 집어넣는 거 이해돼? 보통 아까 전에 여기 식이 있어서 그 식을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HX밖에 모르는 거라서 그냥 H를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우변 GX.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래. 물론 요 식을 정리하면 HX를 구할 수 있겠죠. 1을 빼버리고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H의 X라는 것은 1을 빼버리면은 여기가 2가 돼버리네.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x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hx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두 종류야. 우리가 모르고 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 오른쪽 편에 있으면은 금방 튀어나와. 그런데 만약에 H0F의 어떤 x, 얘가 왼쪽 편에 나오면은 거의 치환을 해야 돼, 치환. 근데 치환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너희 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봤대. F 나와 있고 G 나와 있고 HX가 나와 있는데 HX가 합성 오른쪽에 있네? 그럼 조금 전 방법이니까 굉장히 쉽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요거야, 요거. F가 나와 있고 똑같이 G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H가 왼쪽 편에 있어. 그러면 치환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그거는 한 단계 거칠게 그냥 H에 G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FX가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H는 몰라. 근데 GX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FX 알고 있잖아. 3X 마이너스 3. 근데 여기는 좀 쉽네. 왜? 우리는 H의 2를 구하고 싶대. X에다가 뭘 대입하면은 여기가 2로 만들어지니? 그렇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여기가 H의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다라고. 지금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쉬워졌다. 왜 쳐다봐? 틀렸어? 틀릴 때만 쳐다봐. 저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예를 들고 갈게.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대로 이걸 해놓고 치환하는 정석을 또 해줄게. 자,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요 식이 HX라고 이렇게 되겠니? 를 생각할 수 있으면 치환을 안 해도 돼.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HX가 되겠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요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니까 사라지겠죠?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치환 안 돼도 그냥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집어넣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죠? 자, 요거 생각하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정말 안 될 때는 치환을 통하지만은 치환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치환하는 방법도 가볼게.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우리는 빠른 방법을 익혔는데 치환하라는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요. 두 번째 방법.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식을 똑같은 x로 넣으면 안 되니까 다른 문자로 놔야 돼.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은 뭐냐면 연습 많이 해봤겠지만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요거 자체가 다 t로 바뀌니까 요 좌변에 있는 식은 ht로 바뀔 것이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t야. 그럼 여기는 t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우변이 x에 관한 식이면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식이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뭘로 하냐면 x는으로 만들어. x는으로 만드니까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식을 변형한 거야. 그러면 요 x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hx를 구하래. 그러면 다시 이 t 값은 숫자를 집어넣는 공간 변수기 때문에 내가 문자를 h의 y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x가 사용됐지만 상관없이 t 대신에 x를 다시 대입해서 h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서술형 할 때 치환하는 요런 방법.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그냥 할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치환하는 것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선생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됐죠?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일단 뭐 서술형 부분 치환하는 거 필요한 사람만 적어라. 난 뭐 여러 번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와, 밖에는 엄청 추운데 교실은 진짜 덥다. 난 땀이 나는데? 됐습니까? 적고 있구나. 위에 거는 상관이 없죠? 위에 거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위에다 적게. 이게 중요한 게, 우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x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좌변이 h의 x로 바뀌겠니? 요거 연습해 보려고 그냥 하는 거야. 요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니? 항상 여기에 곱해진 숫자의 역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x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거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를 집어넣고, 그러면 x는 됐다. 그치? 그럼 여기에 숫자를 뭘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상수항이 사라지겠니? 그렇지. 플러스 7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사라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 작업만 좀 잘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 2번 정도 연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쉬운 거. 46분이야. 안 돼. 19, 20까지 가야 되는데.
이따가 뭐 질문 좀 받고 시간 나오면 또 갈게. 자, 유형 18번. 자, 우리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식으로 어떤 식이든 상관없이 막 얘가 무슨 법칙이니?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 뒤에 거 두 개 먼저 해. 그렇지. 결합법칙 나와 있네.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억, 교환법칙, 땡, 니은, 결합법칙,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뭐냐면 그냥 괄호를 다 없애버린 F0, G0, H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는 굳이 내가 편의성에 의해서 묶어주는 거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요 유형도 너무 쉬운 거니까 잘 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은 뭐냐면 F0G에 관련된 이렇게 만약에 묶여 있는 게 있으면 그 식은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G0F가 묶여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뒤에 거 두 개 묶지 말고 앞에 거 두 개를 묶어서 F0G에 0H에 X라고 이렇게 괄호를 따로 해놔도 상관없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F0G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HX를 집어넣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F0G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자리가 뭐냐면 요 자리야. X 대신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요 식은 H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버렸네. 이게 좌변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변은 그 식은 얘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져와서 얘가 2x 플러스 4다. 그러면 결국 따라서 h의 x식은 2x 플러스 2가 되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h의 3이라는 것은 8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를 내 마음대로 옮기시오. 필요가 없으면 삭제해버리시오. 이런 작업만 해버리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다 식이야, 왜? 얘들 너무한데? 그래서 레벨 3가 없어. 다 똑같은 문제야, 전부 다. 괄호 다 바꾸기만 하면 다 되는 거고. 자, 그리고, F, G, H 지금 다 나와 있지?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식으로 다 증명을 하래. 하지 마. 요거 X 쳐놔. 그냥 요 문제는 X 쳐놓고 내가 너무 크게 X 치지 말고 번호에만 이렇게 좀 X 치고 풀 필요는 없어. 이걸 증명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내가 손풀이를 이제 함수는 다 했거든? 이제 줄 거야. 손풀이에는 정석으로 하는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 보기만 봐. 알았죠? 보기만 보고 너희가 그걸 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자, 한 문제만 더 갈게. 19유형, 20유형 똑같은 문제다. 19유형과 20번 유형은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합성함수를 추정하겠다 이렇게 되네. 자, F가 하나 있으면은 F의 1제곱 그냥 한 번만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F0, F의 2라는 게 있겠대. 그럼 얘는 F제곱의 2. 지금 이렇게는 정의돼 있죠? 근데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를 이렇게 아래쪽에 넣고 2 하시오. 그럼 얘는 F를 두 번 합성하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표현하느냐 아래쪽으로 표현하느냐는 학교 시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찾겠대. 그럴 때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죠. 다항식 할 때 연습했던 겁니다. 얘는 뭘 하란 뜻이니? 5분의 1을 집어넣는데 F0, F0 해서 쭉 가서 0, F 이렇게 돼 있고 얘가 5분의 1이래.
근데 이 f가 몇 개 있다고? 2025개가 존재한대. 여기서 나오는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어떤 값이 튀어나오는지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i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규칙 찾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항상 생각할 거는 좀 잘 생각해야 돼. 어떤 값,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값을 집어넣겠대. 5분의 1. 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게 함수값이 f1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f를 한번 적용시킨 값. 5분의 1은 요 범위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는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를 집어넣으면 f의 2가 되겠네? 5분의 2도 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 해야 되겠네? 그러면 5분의 4. 5분의 4도 위쪽의 범위죠? 그럼 F3은 위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얘는 5분의 6 되네? 비로소 1보다 큰 값을 가졌네. 그러면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F4라는 것은 여기다가 5분의 6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왜? 5분의 8. 그래, 어쩐지 쳐다보더라. 5분의 8. 그러면 4 마이너스 5분의 16이니까 뭐가 됩니까? 5분의 4. 그렇지. 5분의 4. 그럼 더 이상 시작할 필요 없겠습니까? 여기 나왔던 값이 여기에 다시 나왔으니까 얘 다음에는 얘가 나오면 얘 다음엔 또 5분의 8, 5분의 4, 5분의 8 계속 반복되겠지. 그러면 더할 필요 없이 이거 두 개가 반복. 자, 그러면 2025가 되겠대. 자, 1은 5분의 2로 달랐지만 2는 5분의 4, 3은 5분의 8, 4는 5분의 4, 5는 5분의 8. 즉, 짝수일 때는 5분의 4, 홀수일 때는 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유추한다면 우리가 찾는 답은 얘는 5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상이 아니라 확실하죠, 요거는? 그래서 규칙 찾기를 갖겠다는 거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할 때 딱 똑같은 값이 나오면 일단 수dob하고 그 전까지가 반복된다. 몇 개가 반복되는지 이렇게만 판단하면 된다. 됐죠? 잠깐 시간 딸게. 이제 대응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종류로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게. 이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또 해보자. 이거 1553번인데 자, 4만 독단적으로 4로 가는 거고 1, 2, 3을 잘 보면은 얘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유형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1을 31번, 2를 32번, 3을 33번.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하는 방법을 할게. 1에서 출발하고 2에서 출발하고 3에서 출발하고 이걸 세 줄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 1 가면 뭐가 나오니? 3 나오죠. 3에서 출발하면 2가 될 것이고 2에서 출발하면 다시 1이 나오고 조금 더 적을게. 그럼 3, 2,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저 대형표에 대한 한 줄을 딱 적어 놓으시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1에 대해서 판단해 볼게. 자, 적었어? 자, 1을 집어넣어서 여러 번 나올 건데 1을 집어넣어서 나온 얘가 첫 번째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집어넣는 숫자 다음부터 해가지고 요 세 개가 반복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31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세 개가 반복일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인 거야. 그럼 쟤는 나머지가 1인 거니까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에 대해서 가볼게. 그러면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여기서부터 얘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3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두 번째 숫자의 함수값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0인 거 3 다음부터 나오는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머지가 0이니까 제일 마지막 거
얘도 3이 나오네. 그래서 3 플러스 3 플러스 3에서 답은 9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적을 생각하지 말고 반복이 계속 똑같은 걸로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만 따로 하면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 나올 거고 이제 20번 유형 눈이 달려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가볼게.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325페이지까지 진행되네. 319였나 출발이? 맞네. 자, 이제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프로 돼 있는 거, 마지막 그림으로 돼 있는 거. 자, 가볼게. 자, 첫 번째 F4.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3이죠. F3.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4. 그러면 F4는 당연히 또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이 만들어졌네. 이해되었습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F2.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3. F3. 조금 전에 한 거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4. 그래서 3 플러스 4에서 답은 7이다. 그래프 나와 있으면 제일 쉬운 문제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25페이지까지 진행한 걸로 표시를 할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성하는 그거 내가 어렵다고 한 유형이 나올 거니까 조금 수요일 날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촬영은 끝내고 질문과